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사건은요.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해서 결국 잡히고 마는데요. 나중에 범인의 시체를 듣고 나면 좀 당황하실 겁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어떤 행동을 했다가 잡힌다? 특이한 행동? 보통 저희가 분노로 마무리를 하는데 황당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때는 2012년 8월 13일 오후 5시 45분경 112와 119로 연달아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게 사장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일단 112나 119로 둘 다 전화한 걸 보면은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5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호프집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단골 손님이었고요. 그런데 여 사장의 전화가 언젠가부터 계속 꺼져 있는 게 이상해서 가게로 찾아간 거라고 했고요. 가게에 불이 꺼져 있고 문이 닫혀 있긴 했는데 잠겨 있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갔다가 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프집이었구나. 그 6시 전이면은 오픈 직전 같은데? 가게 문을 열려고 하다가 변을 당했나? 그때 불은 왜 꺼져 있었을까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불부터 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구급대원들도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불부터 켜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이 안 켜지더랍니다. 확인해 보니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일부러 내리고 간 건가? 저희가 보통은 그걸 안 내려놓잖아요. 뭐 신고를 지연시키려고? 아니면 범행을 저지르려고 피해자가 앞을 못 보게. 아예 그 안에서?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긴박한 당시 상황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가게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피가 군데군데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보는 방향으로 오른쪽이 카운터였는데 그 뒤에 선풍기가 쓰러져 있었고요. 호프집 여사장은 카운터 바로 뒤쪽 내실과 주방 입구 사이에서 옆으로 웅크린 채 발견되는데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카운터 바로 뒤쪽에서 사망한 걸 보니까 결제를 하던 순간 범행을 당했나? 아니면 막 도망가서. 뭔가 이 공격이 한 군데에서만 일어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가 다 쓰러져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이 호프집은 칸막이로 방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1번 방에 유일하게 술을 마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대각선으로 밀려 있었고요. 그 위에 먹다 남은 안주와 맥주병, 빈 담배갑과 잿더리 안에 담배꽁초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맥주잔은 총 3개로 추정됐는데요. 하나가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고요. 바닥에도 술병이 깨져 유리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1번 방 손님이 뭔 짓을 벌인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서 뭔 일이 있었네요. 근데 테이블은 사선으로 흐트러져 있지만 위에 병들은 또 멀쩡하게 서 있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저 좁은 룸에서 싸웠으면 테이블 위에 병들이 다 온전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지금 잔이 3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명이었던 거잖아. 3명. 손님이 3명이었던 건가 그러면? 어쨌든 이 방에만 손님이 있었던 거면 오픈 전이나 아니면 전날 마지막 손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번 방 손님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격 지점마다 피가 고여 있었고요. 홀에서 주방으로 끌고 간 혈흔이 바닥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1차로 다툼이 시작되고 홀에서 2차, 주방에서 3차로 3차례의 공격이 이어졌던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계속 공격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각, 이 현장에는 여사장과 범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 사람 한 명이 더 있었단 얘기네. 어머, 사망자가 2명인 거예요, 그러면? 저긴 빈방 아니었나? 사망한 피해자는 누구였나요? 주방 종업원이었습니다. 에?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4번 방 테이블 아래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이 됐는데요. 바닥뿐만 아니라 소파도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공격을 먼저 받은 후에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걸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럼 피해자가 2명인 거네요. 주방 종업원이 왜 방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글로 들어갔거나 방으로 끌려 들어가서 안에서 몹쓸 짓을 당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불안하다.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했습니다. 종업원은 바지가 벗겨진 채 팬티만 입고 있었고요. 사장의 것으로 보이는 후드티가 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야,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요? 사장 후드티도 바닥에 있다는 얘기는 누가 벗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 번 방 앞에 떨어져 있네. 저기 있으니까 범인이 벗겨낸 거 아닐까요? 그럼 2사람 모두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저런 짓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방 종업원의 경우 속옷을 벗겼다 다시 입힌 흔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에게는 바지만, 사장한테는 후드티만 벗겨낸 거죠. 이게 뭐지? 희한하다 정말. 시작할 때 범인이 특이한 행동을 했다는 게 이런 건가? 아, 그래서 잡혔다는 행동 중 하나 저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쩌다 2사람이나 사망을 했던 거죠? 둘 다 머리를 집중 공격당해 피가 흥건했는데 둔기에 맞은 것처럼 머리가 함몰돼 있었습니다. 사장의 오른쪽 목에선 흉기에 찔린 자창도 발견됐는데 깊게 찔려 동맥이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목에 두꺼운 끈으로 뭔가에 졸린 듯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뭐에 졸린 건지는 바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한테는 목을 조르고 찌르고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다. 정말 잔인하네요. 이 사장을 끝까지 어떻게든 내가 죽이겠다, 그런 뜻으로 달려든 것 같은데요. 사장한테 앙심을 품었던 사람인가? 근데 2사람 모두에게 방어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무방비한 상태였거나 저항할 틈 없이 공격을 당했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컵도 3개 있었고 손님이 3명이면 그 2사람이잖아요. 지금 가능하죠. 가능하지. 네. 가능하지. 동시에 만약에 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러네요. 그렇게 추정도 가능하긴 한데 범인은 한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족적이 모두 동일한 문양과 크기의 족적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그러면 1번 방에서 3사람이 지금 술을 마신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술병으로 봐서는 지금 2 여성분이 만취할 정도로 지금 술병이 위에 올려있지 않았거든요. 맥주 4병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약을 타서 먹였나? 2사람은 어떻게 혼자 싹 저렇게 죽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뭐 혹시 돈을 노린 걸까요? 2사람의 가방이나 지갑,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범인이 가져간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카운트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내실을 뒤진 물색흔도 없어서 범행 동기를 꼭 돈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잔인하게 공격한 상황이라 당시 수사팀이 두 사람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찾아봤지만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성범죄도 아니고 원한도 아닌데 돈도 아니다. 근데 왜 둘씩이나 살해를 했지? 술 마시다가 이상한데 꽂혀서 그냥 갑자기 살해한.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계획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감정이 욱해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 칼이 나란히 꽂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자루가 없었고요. 사장이 평소 가게에 늘 세워뒀던 골프채도 부러진 채 손잡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가 약간 묻어 있어서 보니까 닦은 흔적이 나왔고요. 헤드는 현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부러진 헤드만 챙겨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헤드를 뭐하러? 만약에 증거가 나올까 봐 그런 거면은 손에 쥐었을 손잡이를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손잡이에 지문을 닦은 거 보면 현장의 증거를 싹 다 치웠을까요? 아니 근데 맥주잔도 있었고 물에는 잠겨져 있었지만 담배꽁초도 있었잖아요. 그러네. 뭔가 단서가 나왔을까요? 물에 담겨 있긴 했지만 담배꽁초를 수거해 국과수로 보내고 현장에서 범인의 손이 닿았을 만한 곳을 전부 지문 채취했는데요. 온통 장갑흔과 닦은 흔적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진 병과 맥주잔의 유리 조각들을 모두 수거해 일일이 그 조각들을 맞춰봤는데도 지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범인이 가게 안에 모형으로 달려있던 CCTV까지 떼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모형 CCTV인데도 진짜인 줄 알고 떼어갔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멀면서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지우고 다 가져가고 차단기도 범인이 내렸을 것 같은데. 근데 뒤처리를 저렇게까지 깔끔하게 한 범인이 왜 담배꽁초를 두고 왔을까요? 물을 부으면은 그게 안 없어진다고 나올 생각했나?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 재떨이에 푹 젖어있던 담배가 범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떨이 속에 있던 담배는 두께가 얇은 담배였는데요. 빈 담배갑은 두꺼운 담배가 들어있던 거였거든요. 누가 피운 담배인지는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지. 보통 한 종류만 필 텐데 이게 피해자의 담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 정도로 싹 치우고 다 닦았다라는 거는 재떨이 속 담배꽁초는 범인께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국가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다른 단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현장에 나갔던 과수팀이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바로 사장의 것으로 추정됐던 그 후드티에서 말이죠. 왜요? 뭐가 나왔어요? 후드티가 바닥에 떨어져 있긴 했지만 혈흔이 막 묻어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공격당할 때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상하게 허리 안쪽에 붙어있는 택에 아주 미세한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이런 팩에 붙어 있었다는 거 이런 아니야? 안쪽에 혈흔이 묻어 있다? 어떻게? 그 택에만 어떻게 혈흔이 미세하게 묻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만 묻었다는 게 좀 위치가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당시 과수팀장도 어쩌면 범인이 이 옷을 만졌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2명에게 과도한 공격을 하면서 범인도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혈흔이 범인의 것일지도 모른다 보고 이걸 국과수에 맡기게 됩니다. 범인이 어쩌면 다쳤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러고 보니 그 주방 종업원의 바지만 벗겨져 있었던 것도 수상하잖아요. 혹시 그 사건 현장에 바지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바지도 챙겨갔다는 거잖아. 두 사람을 공격할 정도면 남자였을 것 같은데
여자 바지 왜 가져갔을까? 무슨 뭐 바지에 패티시도 있는 거야? 아니, 뭐야? 미친. 이상한데. 골프채 헤드만 가져간 것도 이상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예상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2명의 체격이 좀 달랐거든요. 사장은 작았고요. 종업원은 그 반대였던 거죠. 근데 종업원의 바지는 없고 사장의 후드티 안쪽에 혈흔이 묻어 있으니까 범인이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됐던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요? 뭐 사장 옷은 작아서 그냥 두고 종업원의 바지만 그 와중에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를 입은 거네요. 바지는 맞으니까. 근데 위에 옷은 어쩌고? 바지만 갈아입어요? 위에 옷은? 희한한 짓을 한 거야. 야, 역대 용감살들 중에서 가장 미궁이다 이거. 근데 수사팀이 일단 범행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대를 파악하기로 합니다.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긴 했지만 이곳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기 때문에 건물 앞을 지나다니는 버스를 전부 확인합니다. 아, 버스. 아, 근데 버스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이렇게 지나쳐 가잖아요. 아, 그렇지. 버스에 뭐가 찍히긴 찍혔을까요? 네. 버스 120대 중에서 딱 한 대의 외부 CCTV에 결정적인 게 잡혔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전날인 8월 12일 일요일 새벽 5시 50분경에요. 호프집 간판불이 꺼지는 순간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장의 전화도 간판불이 꺼지기 30분 전인 새벽 5시 20분경 같은 기지국에서 꺼집니다. 그러면 신고 전날에 범행이 있었던 거네요? 그날 마지막 손님이 범인이었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 순간 딱 그걸 찍혔다면. 사장의 통화 내역으로는 새벽 2시 30분경에 어떤 남성과 전화하고 새벽 3시 50분경에 어떤 여성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통화했던 두 사람 중 남성이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남성? 왜요? 그게 누구였는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호프집과는 도보로 15분 거리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사장과 통화를 한 직후 이 호프집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 집에 가서 잤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집 인근 CCTV를 보니까 새벽 4시 20분경에 집에 들어갔다가 15분 뒤에 다시 집에서 나오는 게 찍혀 있는 겁니다. 아, 뭐야, 그럼 그날 가게에 갔다고? 2시 반에 가서 1시간 마셨으면 3시 반이고 15분 거리면 3시 45분. 설마 집에서 나와서 그 피해자 호프집으로 다시 간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집에서 나선 시간을 계산하면 1시간 20분의 여유가 생기니까요. 범행 추정 시간대에 알리바이도 비어있고 처음 진술했던 귀가 시간도 맞지 않으니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올랐던 겁니다. 거짓말에 알리바이까지 빈다? 아, 이거 범인이 맞았어요? 범행 추정일에 입었던 남성의 옷에 루미놀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통화 내역으로 좀 더 수사를 해봤더니 다른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게 확인됐고요. 그날 만취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했던 거였습니다. 취해서 블랙아웃 상태였던 거네요. 아니, 그럼 범인은 대체 누구라는 거야, 이거 지금. 근데 그 무렵 범인의 DNA가 확인이 됩니다. 그 재떨이에 버려져 있던 얇은 담배꽁초랑 후드티 안쪽 택에서 나온 혈흔이 동일한 남성으로 나옵니다. 담배꽁초 못 버린 거네. 어머머. 야, 그 담배꽁초가 범인일 줄은 몰랐네요, 지금. 과수팀에서 후드티를 범인 혈흔으로 추측한 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그 DNA 주인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사팀은 손님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을 놓고 6개월 동안 그 가게에서 카드를 결제했던 내역을 모두 확보해서 추립니다. 사장과 통화를 했던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모두 올리고요. 그게 무려 3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DNA를 받으러 다닙니다. 야, 300명을 DNA를 받으러 그거 어떻게 다녀요?
혹시 뭐 그 300명 중에 DNA 채취를 거부하거나 그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긴가민가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호프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고시텔에 사는 4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요. 전과도 없고 사장과는 딱 한 번 통화를 나눴던 사람이었는데 만나보니 사장이랑 대화만 나눠봤고 간 적은 없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화만 나누고 간 적이 없다? 근데 보통은 통화만 한 번 했던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통화했던 걸 대화만 나눠봤다고는 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 대답이 굉장히 애매하긴 하네요. 더 아리송했던 건 이 사람 방을 슬쩍 들여다보니까 법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책상에 법률 서적들이 쫙 있는데 두꺼운 담뱃갑이 놓여 있더랍니다. DNA가 나온 건 얇은 담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닐 수도 있는 거네. 거기 있는 사람 거 빌려서 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팀의 발이 쉽게 떼지지 않았던 건 DNA를 채취를 요구하니까 갑자기 법조항을 읊으면서 항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형사들이 이 남성한테 덫을 놓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침 한 방울만 튀어도 DNA가 나올 수 있다. 다시 생각해보고 호프집에 갔었으면 갔다고 해라.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나옵니다. 이게 범인이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줄 법한데 그렇죠. 뭔가 걸려들었을까? 다음 날 바로 덫에 걸려듭니다. 네. 형사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호프집에 한 번 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수상하지. 그치. 그 순간 형사가 냄새를 탁 맡고 이번엔 미끼를 던집니다. 왜 그날은 얇은 담배를 피웠어요? 라고 묻습니다. 언젠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툭 던진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사람이? 그날 담배가 떨어져서 사장한테 빌려서 폈다고. 아이고. 그날이 언제인 줄 알고 법 공부를 왜 한 거야? 질문을 한 형사님이 대단하다. 아,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이 전과도 없다면서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하고 현장도 싹 치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40대 그 남자가 진짜 범인이 맞았나요? DNA 결과 일치했습니다. 피해자 옷을 입은 것도 맞고요. 어머머. 후드티는 내실에서 꺼내 입었다가 작기도 하고 색이 너무 화려해서 사람들 눈에 튈까 봐 다른 옷을 꺼내 입고 갔다고 합니다. 아, 이상하게 맞았네. 야, 골라서 입었다는 거 아니야, 도와중에. 대체 왜 그랬답니까? 다 같이 술을 마시다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사장이랑 종업원이 둘 다 자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짜증나게 하네. 자고 있어서 죽였다고? 살인의 이유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자고 있다고 자기 무시하는 것 같아. 야, 새벽 3시면 피곤하지. 와. 그런 말을 자신 있게 꺼내는 것도 짜증난다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장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나중에 신고할 게 거위나 살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종업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거 했네, 그래. 에라이. 세상에. 아무런 데도 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 두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그냥. 진짜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아까 그 현장 바닥에 막 끌려가는 흔적도 있고 그 사장 목에 두껍게 목 졸린 흔적도 남아 있었잖아요. 네. 범인이 허리띠를 풀어서 여성을 목을 감아 흉기를 찾으러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씨. 그래서 그 주방 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구나, 혈흔이. 소름 돋아. 그래서 제대로 한 방에 정말로 죽이려고. 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저항은 없지.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했으니까. 먼저 맞았으니까.
잔인함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다 진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법률 서적 어쩌고 하더니 뭐 변호사라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9년 전 아내와 이혼하면서부터 혼자 고시텔에서 지냈다고 했고요. 주변에서는 범인을 건축 설계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또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사기꾼은 그냥 그럴싸하게 자기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네요. 신분도 속이고.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운전 처분받은 거 이외에는 다른 범죄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인 증거를 인멸하지 이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죄값은요?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나는 속이 안 풀린다. 엔딩이 말이 안 된다. 머리로 그려져 버렸어. 이게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분들이. 엄한 사람만 좋았네. 야, 진짜. 즐겨봐 이 채널.